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번 주 관심이 좀 가는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못했던 종목들을 이번 영상에 또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 못하게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아시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볼 수 있죠. 일단 SK네트워크스는 국내외 네트워크의 이제 물류 능력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에너지 유통, 그리고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정보통신도 유통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업, 요런 이제 무역, 요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왜 마켓컬리냐 라고 하신다면은 마켓컬리 지분을 한 2.4% 정도를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엮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렌터카나 이제 자동차 경정비 등 이제 카 사업, 자동차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SK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SK텔레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이제 요런 애들 네트워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업적으로 연결고리가 마켓컬리와 있다는 건 아니고 마켓컬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큰 상승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요 재료는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차트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얘가 여기가 C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1파겠고요, 요렇게 2파겠죠. 그리고 이렇게 3파로 해서 이 정고점, 웬만하면 이 정고점을 넘는 파동이 거의 3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3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3파가 끝나고 지금 4파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게 4파라면, 현재 얘가 4파라면은 이 4파 저점이 1파의 고점을 완전히 깨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그래서 얘가 만약 4파라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걸 깨더라도 얘가 이게 전체가 3파라고 본다 해도 1, 2, 3, 4, 5파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의 파동에서 5번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으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요 작은 1파동의 고점도 깨면 안 된다. 아셨죠? 근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3파는 1파 상승폭에 1.618배를 하게 되면 얘는 7,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는 현재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거나 여기서 지키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마지노선을 찍고 상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를 만약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요 라인 1차적으로는 지금 라인이에요. 지금 요 저점 여기 보이시죠? 5,750 정도가 1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는 여기 작은 1파동 여기까지만 보시는 걸 저는 제 생각을 공유 드립니다. 아셨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네. 지금 다른 기관들은 좀 매도를 치고 있어도 지금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계속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볼린저 밴드가 모아져 가고 있고, 얘는 완전히 좀 상승을 좀 하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중단이 있죠.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매물대를 좀 처리를 해줘야 정고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네트워크스를 뭐 지금 자리 뭐 나쁘지 않긴 해요. 뭐 자기만의 손절가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태경케미칼은 얘는 그냥 좀 간단해요. 뭐 드라이아이스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기업. 왜냐면은 여러분 유통을 시킬 때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 또 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게 될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뭐 실제로도 엮여가지고 많이 상승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게 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 정도까지 하고 얘는 만약 간단하게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1파, 2파, 그리고 3파, 이렇게 4파, 5파 진행 중, 그리고 5파라면은 정고점을 넘을 수가 있겠죠. 현재 아슬아슬하게 못 넘고 다시 한번 U자형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일단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21선에서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많이 벌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21선은 칼같이 지키고 있는 모습, 아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메울 때만 잘 처리하고 올라가 준다면은 충분히 정고점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거의 이제 고가를 상한가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렇게 U자를 거쳤지만 상승할 때 빼고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럼 얘는 여기서 세력의 이탈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미를 털거나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5일선 잘 타고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차트상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매도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무는 괜찮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에 펀은 28 정도면은 그냥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용 비율이 좀 높아서 지금 현재도 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큰 비중을 하기보다는 저라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격케미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제가 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애기도 한데, 손오공은 OTT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어떤 거? 아마존 OTT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코퍼스 코리아. 자, 코퍼스 코리아는 굉장히 오늘 또 상승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아마존 OTT랑 관련이 좀 있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렇게 고점이 아닌 애를 찾다 보니까 손오공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높은 편 아니죠? 조정 중이에요. 그리고 얘가 왜 엮이냐면은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 네, 이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 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손오공은 원래는 왕구 이런 쪽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손오공은 파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손오공도 보기 전에 상세 정보로 시총을 보면 831억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신용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고 재무도 좋죠,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파동을 보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파동을 한번 봐야겠죠.
보게 되면은 여기가 1파죠. 그리고 여기가 2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정고점 넘는 요 파동이 3파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해서 여기가 3파를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4파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여기서 4파를 마무리를 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럼 얘는 5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얘가 121선을 지지를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하단 부분을 넘지 않고 오늘 양봉, 즉 마루보지형으로 뚫어주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21선 뚫어주면서 상한선을 건드리면서 타고 가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RSI도 일본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그 예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 주봉으로도 241선만 지켜준다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손오공도 관심을 두고 좀 보기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매동을 보면 외국인들이 30만 주를 완전히 빨아들였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뭐 이렇게 던지지 않는 이상은 한번 주가 올렸을 때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OTT 관련주들이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추이를 살펴보면서 매수가만 좀 지킨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오공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는 뭐 그냥 디스플레이 업체면서 그냥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얘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얘는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1, 2, 3, 4 과대낙폭 됐죠. 하나, 둘, 세 번 ABC 그리고 5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얘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을 좀 애매하게 깼어요. 깬 상태라서 얘는 엘리엇 파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종목 상세 정보를 보면은 3천억 이하예요. 일단 시가총액이 이 3천억 이하에서는 이 정도 깨는 거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 2, 3, 4, 5가 될 수 있다. 만약 얘가 여기서 4파가 맞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해서 A, B, C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현재로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좀 시킬 때 거래량이 좀 나오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다시 거래량을 높이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위로 일단은 주가가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을 해줬습니다. 근데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얼마에 나와 있거든요. 2,914원에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물론 사채 이자율은 0입니다. 무조건 나중에 전환을 한다는 건데, 이 기간이 일단 22년 내년 8월 13일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고 2,900원대의 발행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리픽싱을 계속 때리면서 우리들 휴브레인처럼 그렇게 하락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121선을 지지를 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이걸 지지한다는 말은 일목균형표 위에 주가가 있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요게 480, 요게 11선인데 일단 11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음봉의 시가와 종가와 양봉의 시가가 동시에 거의 시작을 하고 요 위만 넘어준다면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겁니다. 얘가 진짜 안정적으로 하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 240일 1년 평균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못 넘으면은 솔직히 추세가 완전히 뭐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V 테크놀로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